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보험이 내가 아플 때 정말 제대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많은 분이 보험을 가입할 때 아는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돈도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하고 그냥 덜컥 가입하시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문득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시죠?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싶거든요. 사실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본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말이죠. 그 신호가 무엇인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쓸 수 있다, 복리가 높다 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했는데 증권을 자세히 보니까 일반 사망이 주계약인 종신보험인 경우죠. 물론 사망보장 중요하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저축이나 노후 준비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높은 사업비를 먼저 떼고 적립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처음엔 3만원, 5만원이라서 가볍게 시작하죠. 보험료 싸다 하고 가입하셨죠. 그런데 3년 뒤나 5년 뒤에 보험료는 또 오릅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해서 수입이 없을 때, 그때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이 된다면 그때도 그 보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갱신형 보험은 빌려 쓰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장은 저렴해 보이지만 보장을 받는 내내, 즉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특히 뇌혈관이나 심장,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담보가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면 정작 병원비가 많이 드는 노년기에는 보험료가 감당이 안 돼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요. 막상 증권을 살펴보면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이나 유사암 위주로 되어 있거나 뇌질환도 뇌출혈만 보장되고 심장은 급성심근경색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은 어떤 암을 일반암으로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전 보험이나 저렴한 보험 중에는 우리가 흔히 걸리는 암들을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따로 빼서 일반암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현재는 일반암의 20%로 지급이 되죠. 만약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뇌는 가장 헷갈려 하시는 보장 범위인데요. 이름은 다 비슷비슷한데 정작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은 가장 좁은 범위인데요. 만약 뇌경색을 진단받는다면 보험금은 0원입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뇌출혈에 뇌경색까지 더해진 거죠. 그럼 뇌졸중만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뇌졸중도 놓치는 게 있습니다.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협착 등은 보장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핵심은 바로 뇌출혈, 뇌경색은 물론이고 뇌동맥류나 기타 모든 뇌혈관 문제를 다 포함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바꾸는 것이죠. 뇌질환은 범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달라지는데요.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약 117만 명 중 뇌출혈 환자는 전체의 약 10% 미만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90%의 위험까지 다 막아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이라는 5글자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해야 하는지 더 확 와닿으시죠? 마지막으로 뇌질환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혹은 저렴한 보험만 찾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급성심근경색만 있다면 협심증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은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협심증 환자 수는 약 70만 명인 반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 수는 약 13만 명입니다. 협심증 환자가 무려 5배 이상 많죠. 결국 급성 심근경색만 갖고 있다는 건 5배나 더 높은 확률의 위험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환자 수가 5배나 많은 협심증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기존의 허혈성에는 이 부정맥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심장질환 진단비나 순환계 치료비로 공백을 메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축성, 갱신형, 좁은 보장 범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내 보험도 좀 이상한데? 하지만 지금 해지하면 손해잖아. 일단 그냥 두지 뭐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 일단 그냥 두는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얼마 전 55세 A라는 분은 10년 전에 월 5만 원대로 가입했는데 이번에 갱신 안내문을 받고 17만 원으로 오른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시나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소득이 줄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60, 70대에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이 된다면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정작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보험료가 비싸서 해지하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A라는 분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깝다면서 속상해 하셨지만 앞으로 낼 보험료를 생각해서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옛날에 남편 보험을 3개나 들어 놓으셨던 B라는 분은 작년에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B라는 분이 가입한 보험은 뇌출혈만 보장하는 상품이었거든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싶으시겠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는 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이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인지하셔야 합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보험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보장으로 바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리모델링 했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 다이어트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나 자잘한 수술비에 집착하시죠. 진정한 리모델링은 주계약이 너무 무겁게 잡힌 종신보험이나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싼 특약들을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특히 적립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운용비용을 떼고 적립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따로 저축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두 번째, 보장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줄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보장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장이라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져있지는 않은지, 뇌심장 보장은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C라는 분은 아는 지인 권유로 가입한 보험을 무려 월 28만 5천 원씩 내고 계셨는데요. 1년에 342만 원, 20년이면 6,8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죠. 그런데 보장 내용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매달 나가는 비용 중 가장 아까운 게 뭐였을까요? 바로 보장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냈던 적립보험료였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줄이고 사업비가 비싼 사망보장 대신 살아서 혜택받는 진단비 위주로 구성해서 보험료가 반값으로 뚝 떨어진 거죠. 기존에는 혈관이 터져야만 돈이 나오는 뇌출혈로 되어 있던 걸 뇌경색은 물론 뇌동맥류까지 뇌혈관의 모든 문제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꽉 채워드렸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대신 협심증만 진단받아도 2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넓은 보장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C라는 분을 힘들게 했던 게 바로 15개나 되던 갱신형 특약이었는데요.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보장을 받는 내내 평생 돈을 내야 하죠. 은퇴 후에는 수입이 없는데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어떨까요? 유지하기 정말 힘들겠죠. 이걸 비갱신형으로 바꿔 20년 동안만 딱 정해진 금액을 내면 61세 이후부터는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90세까지 보장만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게 바꿔드렸습니다. 여러분, 표의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보이시나요? 보험료는 14만 3천 원을 아꼈는데 보장받을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평생 내야 했던 숙제 같은 보험료를 20년 만기로 딱 끝내드렸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실속 있는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모델링을 할 때 무조건 옛날 보험을 다 깨는 게 답은 아닙니다. 옛날 보험 중에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높은 예정 이율이나 좋은 실손 의료비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눈이 필요한 건데요. 보험사의 약관을 매달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다듬어야 할지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전지하듯 정교하게 작업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조금 귀찮더라도 혹은 지금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65세 이후의 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보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모델링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보험료는 매달 얼마인가? 이거 갱신형인가? 비갱신형인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인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은 안 나오지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몇 년 전에 입원했는데 혹은 수술했는데 리모델링이 될까?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팠던 곳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심사를 통해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보험사의 상품을 매달 비교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기존 보험에 정확히 어떤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거나 내 보험료는 얼마쯤 하나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나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보장은 충분하게,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도움되는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